빵 만드는 이스트균을 설탕을 물 넣고 설탕 녹여서 보온실에서 육성하고요. 그거를 밀가루하고 섞어줍니다. 소금 조금 넣고 설탕을 많이 넣는 게 핵심이고요. 일단 달걀을 두 개 정도, 몇 개 정도 더 풀어주면 달걀 없으면 빵이 부풀지가 않아요. 이렇게 넣고 우유 같은 거나 생세림 같은 거 넣어줄 수 있고 기타 뭐 치즈나 뭐 초콜릿 다양한 것이 토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놔두면 보온실에다 놔두면 하루 정도 이렇게 한 열 몇 시간 정도 이렇게 놔두면 몇 시간 정도만 빵이 바글바글 이렇게 부풀어요. 이렇게 육성 그게 이제 종자 밀가루가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생 밀가루 이렇게 좀 볶은 밀가루 아니면은 그냥 밀가루를 이렇게 같이 섞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막 치댑니다. 이렇게 치대면 거기서 이제 탄력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보온실에 비닐봉지에 싸야 돼요. 왜냐하면 탄산이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스트균이 자라면서 탄산이 거기서 생기는데 그래서 증발을 해버리면 빵이 부풀지를 않아요. 거기서 설탕을 조금 더 추가로 넣어주고 착착 치대가지고 이렇게 해서 비닐봉지에 딱 싸서 딱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몇 시간 후면은 뭐 이렇게 더울 때는 보온실에서는 빨리 부풀어요. 저는 이제 보온실이 없어서 전자레인지에 하는데 전자레인지 안에다 돌리지는 않고 그냥 이게 따뜻하니까 특히 여름에는 잘 돼요. 빵이 더워 보온실이 따로 없다 보니까 그릇에 넣어놓고 이렇게 비닐봉지 싸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빵이 이렇게 부풀어요. 이제 그 영업집에서는 거기다 다시 이제 이렇게 빵 떼어가지고 또 설탕 넣고 빵 만든 이스트균을 좀 더 추가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3차 발효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종자 밀가루는 계속 놔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좀씩 떼어가지고 섞어서 이렇게 그렇게 하거든요. 네. 제가 이게 어떤 빵 만든 이스트균을 물 넣고 또 설탕 먹여서 이렇게 증식시킨 그걸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설탕을 먹이면은 술처럼 되는데 그는 술 만든 걸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를 시중에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2차 저는 이제 집에서 하다 보니까 3차 숙성까지는 안 하고 2차 숙성을 통해서 이거를 이렇게 떼어내 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마르면 동그랗게 돼요. 동그랗게 되면 그거를 이제 에어프라이기가 제일 잘 돼요. 에어프라이기에다 딱 거기다 마요네즈를 좀 발라주는 게 제일 빵이 잘 부풀어요. 마요네즈를 이렇게 딱 발라주다 아니면 없으면 식용유 같은 거 바르셔도 돼요. 달걀물도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요네즈가 제일 나아요. 마요네즈가 제일 낫고 그다음에 식용유도 괜찮은데 식용유는 그 다음 좀 덜하고 피자 만들 때도 이걸로 만들어요. 피자 만들 때도 이걸로 해가지고 다 식용유를 그 피자는 좀 넓게 펼쳐서 이렇게 밀대를 밀든가 이렇게 돌리실 분이 있는데 돌리시고 하는데 이걸로 이제 피자 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피자가 어떻게 이걸로도 피자판 만들거나 동그랗게 이제 만들어 갖고 공룡 알처럼 이렇게 해서 거기 그 안에다가 이제 초콜릿 있잖아요. 초콜릿 하나를 딱 넣어줍니다. 아니면은 그 치즈, 체다 치즈 플러스 모짜렐라 치즈를 넣어주면 공룡 알처럼 만들어져. 나중에 주먹 덩어리만큼 만들어져요. 이만큼하게. 저는 이게 상품성이 있다 그러고요. 가위로 잘라가지고 빵 찍어 먹거나 그 안에 견과류를 넣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뭐 이렇게 칠면조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연어, 참치, 그다음에 뭐 고등어, 뭐 각종 뭐 깐새우 뭐 이런 종류의 다양한 것들을 조리를 양념해서 그 안에서 넣어서 드시거나 단팥 종류를 해서 하거나 제가 보기엔 제일 경쟁력 있는 거 여기다가 체다 치즈하고 모짜렐라 치즈를 넣어서 이렇게 좀 소금 조금 더 넣고 설탕을 버무려서 넣어주면은 그게 맛있어요. 그래서 그냥 모짜렐라 치즈 넣어주는 것보다 소금 플러스 설탕을 섞어서 공룡알처럼 하면 에어프라이기에서 불과 몇 분 만에 이렇게 푹 부풀습니다. 그거 되게 맛있거든요. 그 안에 초콜릿 들어간 것들은 맛있고 체다 치즈하고 그다음에 모짜렐라 치즈는 그것대로 또 맛있어요. 저는 이게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 숯불 닭이라든지 닭고기 넣은 거, 또는 어떤 장어 같은 것도 넣거나 연어 같은 거 조리해서 넣거나
돼지고기, 불고기 같은 거, 제육볶음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족발을 넣어도 돼요. 족발 같은 것도 족발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넣어주거나 이렇게 삼겹살 넣어도 되고 다양한 것을 넣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제일 많이 팔릴 수 있는 거 이거 자체는 이제 이렇게 공룡알처럼 컨셉이 일어나는 거야. 공룡알 이런 식으로 컨셉이 이렇게 되면 이거를 잘라서 먹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놔두면 딱딱해져요, 빵이. 그래서 이렇게 빵 만든 이스트균으로 만들었을 때는 거기다가 설탕을 녹여가지고 코팅을 겉에다가 이렇게 붓으로 발라주면은 거기 막이 형성돼갖고 상대적으로 건조 현상이 딱딱해지는 현상이 좀 덜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버터물을 끓여서 버터 플러스 도넛 할 듯이 버터 플러스 소금 플러스 소금 플러스 설탕 플러스 우유 또는 생크림 이런 것을 연유 이런 걸 끓여가지고 겉에다 코팅을 해서 코팅막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도넛 글레이징 하듯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컨셉을 팝니다. 제일 맛있는 거는 초콜릿이 맛있었고, 초콜릿도 종류별로 많잖아요. 초콜릿이 맛있었고요.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홍시오, 체다, 주유청, 파마산, 치청, 천혜향청, 귤청, 자몽청, 스트로베리청, 수정과 정우청, 다양한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넣어서 그 안에서 맛을 더할 수 있거나, 계피, 소금, 설탕을 호떡처럼 해서 땅콩하고 버무려서 땅콩 버터랑 같이 하셔도 돼요. 집에 땅콩 없으면 땅콩 버터를 같이 넣고 끓여서 땅콩 버터를 안에다가 넣어서 먹거나 이렇게 해도 돼요. 마가린을 좀 마요네즈를 넣어주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과일청과 과일잼들 플러스 땅콩 버터, 과일청과 과일잼들 플러스 초콜릿, 뭐 이렇게 과일청과 과일잼들 플러스 치즈 종류들, 또 모짜렐라 치즈 같이 넣어도 이렇게 다양한 맛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되게 맛있어요. 집에서 만들기도 일단 편하고요. 이게 이렇게 보온실이 따로 있으면 좋은데 전자레인지나 오븐 정도의 보온실이 보온실이 되려면 한 30도씨가 좀 안 돼야 돼요. 30도씨 안팎으로 해서 30도 초반 정도 하면 빵 만든 이스트균이 잘 자라고 빵도 육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븐을 온도를 30도씨 한 초반, 35도씨만 돼도 저온으로서 좀 익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 30도씨 초반 이렇게 그 정도만 하면 빵 만든 이스트균을 물 넣고 증식시키기도 좋고 빵도 증식시키기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븐을 제작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30도씨, 미니 오븐 집안에 있으시잖아요. 30도씨 정도 안팎으로 살짝 좋은 단계에서 35도씨 넘어가면 익어버려요. 그래서 빵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30도씨 초반 그 정도면 제일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험을 해봐가지고 좋은 일에도 40도씩 넘어가면 이렇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35도씨가 좀 위험한 온도 정도 될 것 같은데 35, 34도씨까지는 괜찮을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5분만 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내가 전자레인지를 만들 때도 전자레인지를 전파를 길이별로 틀리게 해서 음식에 이렇게 고기가 있다 그러면 상중하로 가열하는 이런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물에다가 전자레인지 서로 수소산소 추출할 때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길이별로 물이다 그러면 상중하로 넣어주는 것. 그다음 서로 파형이 틀린 적외선을 섞어서 여러 개를 섞어 상중하로 해서 전자레인지는 그릇이 돌아가지면 이건 전파가 돌아간다. 납축 공기를 넣어서 하면 이렇게 약간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소산소가 위로 추출하게 되게 수소산소 추출 구조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석유 추출 방법에는 어떤 기존에 수소를 넣으시잖아요. 수소에다 산소를 추가로 넣어주는 구조, 또는 수소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는 경우, 또는 수소에다가 산소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다 압축 공기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석유 추출 방법을 정제 방법을 사용하시면 이것도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무 같은 거 불순물 제거하거나 용광로에서도 쓸 수 있는 방법인데, 고무, 아마 플라스틱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물을 끓여 가지고 수소나 산소를 불순물 제거하는 과정에 석유 불순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제, 석유 정제뿐만 아니라 다른 거 정제, 고무 정제, 플라스틱 다른 정제 작업에도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용광로나 이렇게 뭐 어떤 이런 하실 때도 석탄 그 발전 이렇게 또는 이런 데도 수소 산소를 같이 집어넣어서 압축 공기를 넣어주는 이런 방법도 사용합니다. 이게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탄산 제조법, 탄산 제조법 할 때도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콜라 같은 것이다, 코카콜라가 됐든 펩시콜라가 됐든 이렇게 탄산을 집어넣는 것이 물이 이렇게 액상이 있다 그러면 상중하로 집어넣어줘요. 이렇게 그래야지 이것을 여러 군데 표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온도를 이렇게 딱 해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딱 스며들어 갖고 탄산이 기존 음료수 제조법보다 탄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시 안정화된 느낌 안에 스며들잖아요. 결합이 되면 다시 한번 2차 3차로 해주면은 탄산이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탄산이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청량감을 느끼거든요. 이와 같은 탄산 제조법, 이렇게 음료수에서뿐만 아니라 기포를 이렇게 어떤 기체를 넣는 데 있어 뭐 석유 정제나 뭐 어떤 데 기체를 넣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공룡알 컨셉으로 해가지고 컨셉도 중요하거든요. 얘들도 재미가 있으니까 그거 잘라 먹어도 돼. 잘라 먹어서 빵 찍어 먹어도 되고, 거기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뭐 실면조고기 요리하거나 낙지, 오징어, 쭈꾸미, 뭐 장어, 뭐 연어, 참치, 고등어, 뭐 등등등, 깐새우, 뭐 기타 해산물들을 넣어서 거기다가 할 수 있어요. 일단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고요. 값은 그렇게 공룡알 컨셉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빵이 이렇게 동글동글 뭉쳐놓고 에어프라이기에 넣으면 이렇게 부풀어요, 공룡알처럼. 근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잘라서 먹는 게. 네. 계피, 소금, 설탕을 같이 첨가를 해서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넣는 경우도 있고, 빵 자체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피, 소금, 설탕을 끓여가지고 넣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넛 만들 때도 계피, 소금, 설탕을 끓여서 넣으면 맛이 환상적입니다. 또는 식빵 만들 때 양아치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닝빵도 그렇고요. 계피, 소금, 설탕을 넣어서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넣어서 다양한 맛을 만들고, 뭐 식빵 같은 데는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종류별로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그것도 컨셉이에요. 식빵 만드시면 되게 맛있습니다. 도넛 같은 것도 안에 과일잼들이 거기에 아까 지금 얘기했던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넣고 계피, 소금, 설탕을 같이 넣어주는 이런 구조, 또는 핫도그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계피, 소금, 설탕을 같이 넣어갖고 피자빵을 만드셔도 제기술입니다. 아니 햄버거빵 이렇게 전부 다 모닝빵, 남의 기술 구조를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죠.